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서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의 이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거 침입만 인정해서 1년형을 선고한 원심 그대로 확정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예. 거예요. 2019년 5월 28일 새벽 6시였는데 신림역 인근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가다가 실패를 했고요. 네. 실패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앞을 계속해서 서성거렸던 이러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뿐만이 아니라 주거침입 강간 그리고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주거침입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주거침입 강간과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가를 봤을 때요. 예.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크다. 다만 주거침입은 유죄로 인정이 되지만 주거침입 이외에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을 인정을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남성의 행위만을 봤을 때에는 주거침입 이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까지도 고의가 있었는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년, 주거 침입만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상고가 올라갔는데 대법원도 똑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미수에 그쳤는지 이 부분이 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인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입증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을 하고요. 네. 원심과 똑같이 주거침입만 인정을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통해 나간 것이 이제 CCTV에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랬고 공분했고 했잖아요. 공포감을 더 많이 느꼈다고 해도 공포까지요? 예, 네.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저게 1분 20초 분량의 영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이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면서 한 1, 2초 사이로 지금 남성이 손을 대면서 문을 열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강제추행이나 아니면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형법상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이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강간의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실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신림동 인근 지역에는 CCTV가 대폭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그 다음에 들리기도 했고 예. 또 혼자 사는 여성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밤길에 공포심을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될 것인가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이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받으려 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이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데 왜 재차 이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을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법에 대한 네. 어떤 상식으로는 좀 의아해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피고인이죠. 저 사람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받으려고 했다, 함께 술을 마시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네. 본인에게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물론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다라고는 했지만 명백히 저 얘기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고 한다면 그때 문을 이렇게 탁 잡고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떠한 강간과 관련된 의도를 보여주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집 앞에 문을 열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둘만 있었던 공간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검찰에서는 저 피고인이 과거에 성추행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 의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추측을 해서 벌을 준다라고 한다면 죄형 법정주의, 즉 죄와 처벌은 법에 정한 것들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한 죄형 법정주의의 대여 원칙을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자고 한다면 절도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절도를 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의도는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네, 대법원에 앞서서 1심,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 침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건의 중대성을 언급했었죠. 그러면서 또 이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사건 이후에 계속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예, 굉장히 오랫동안 예.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네. 처벌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20대 예.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스토킹 범죄가 무서우냐면 스토킹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킹이라고 하는 행위가 성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강력범으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 자체도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성범죄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뭐 제가 젊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간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행위하고 누구를 괴롭힌다는 행위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냐.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외국에서는 스토킹 관련되는 행위는 대단히 중범죄다. 그럼요. 예,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과연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어느 정도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입법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인식이 또 반대로 바뀔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1대 국회가 원구성이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 조문을 명확히 해서 오해 네.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판례가 또 축적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과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